지금까지 전기와 자기에 대한 강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기술하기 위하여 유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설명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회로에 유도 전류가 있고 변하는 자기장 영역에는 유도 전기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공부할 이러한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수학적인 관계를 패러데이의 유도법칙이라고 하며, 이 유도법칙이 전자기학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할 전자기학에 대한 내용은 추후 소개될 광학 파트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 8로 연결될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제20강 패러데이 법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을 학습하겠습니다. 아울러 렌츠의 법칙을 살펴보고 패러데이 법칙의 일반형에 대한 표현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맴돌이 전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민감한 전류계가 연결된 도성 고리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고려해 이번 강의 소개에서 언급한 유도 전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도성 고리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지가 없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처럼 도성 고리 가까이에 자석을 가져다 대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 고리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도성 고리를 통과하는 일정한 자기장은 아무런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그림처럼 자석을 고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고리에 전류가 유도되어 전류계로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석이 움직임을 멈추면 전류는 다시 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처럼 자석을 고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측정되고 이는 앞서 살펴본 경우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단한 실험은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6강 전하와 전기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지전하는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만약 전하가 움직이면 전하 부근의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해야만 하겠는데요. 이 움직이는 전하가 바로 전류이고, 전류는 공간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19강 자기장의 원천 강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실험 결과는 그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도선 내에 전기장을 유도하고 이 유도 전기장에 의해서 도선 내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패러데이가 처음으로 수행한 다음 그림과 같은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코일은 철심에 감겨 있고 스위치와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2차 코일 역시 철심에 감겨져 있고 민감한 전류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차 회로에는 전지가 없고 2차 코일은 1차 코일과는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전류계에 나타낸 것처럼 2차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계의 값은 순간적으로 특정 값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0으로 돌아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1차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더라도 2차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그 후 스위치를 다시 열면 전류는 스위치를 닫는 경우와는 반대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과 지금 패러데이가 수행한 실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기전력은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회로에 유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자석을 고리에 대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패러데이 실험을 표현하는 그림에서는 스위치를 닫아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류에 의해 철심고리에 자기장이 형성되겠는데요. 자기장의 크기는
스위치를 닫은 후 0에서부터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2차 코일을 통과하는 변하는 자기장은 전류를 유도하는데요. 스위치를 다시 열면 자기장은 다시 0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시간 동안 2차 코일에는 순간적으로 스위치를 닫을 때와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유도되겠습니다. 전류는 기전력에 의해 흐른다는 것을 공부하였으므로 기전력은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유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도성고리에 유도된 기전력은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손속의 시간 변화율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을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라고 하며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림에서의 2차 고리처럼 회로가 같은 넓이를 가진 N개의 고리로 묶여진 코일이고 자기손속이 고리 하나를 통과한다면 기전력은 모든 고리에 유도되겠습니다. 고리가 한 다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전력은 더해지겠고, 따라서 코일의 전체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 A를 둘러싸는 고리 하나가 균일한 자기장 B 내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손속은 BA 코사인 세타 값이 되며, 여기서 세타는 자기장과 고리면의 법선 사이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도 기전력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회로에서 기전력이 유도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기장 B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리가 둘러싼 넓이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자기장 B와 고리면의 수직인 선, 즉 법선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드린 어떤 조합이라도 변할 수 있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감전을 막아주는 흥미로운 안전장치입니다. 그 작동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에 있는데요. 다음 그림의 콘센트형 누전 차단기에서 전선 1은 벽의 콘센트로부터 전기기구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반대로 전선 2는 전기기구로부터 콘센트로 전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두 전선은 철심고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감지 코일이 철심고리의 한 부분에 감겨 있습니다. 두 전선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철심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알짜 전류는 0이 되겠고, 감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손속이 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선 2로 되돌아오는 전류가 변하여 두 전류의 크기가 같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구가 물에 젖어 땅에 누전될 경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철심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알짜 전류는 0이 아니고 감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손속은 더 이상 0이 되지 않겠습니다. 가정용 전류는 교류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계속 반대로 바뀌게 되고, 감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손속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며 코일의 기전력을 유도할 텐데요. 이 유도 기전력은 전류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전류를 끊는 회로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의 또 다른 응용으로 전기기타에 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2차 코일을 픽업 코일이라고 부르고 진동하는 기타 줄 부근에 있으며, 기타 줄은 자기화 또는 자화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코일 내부에 있는 영구 자석은 코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타 줄 일부를 다음 그림처럼 자기화시키겠습니다. 기타 줄이 어떤 진동수로 진동할 때 기타 줄의 자기화된 부분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손속의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변하는 자기손속은 코일의 기전력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증폭기로 공급되며 증폭기의 출력이 스피커로 전달되어 음파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선 고리는 정지해 있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자기장은 일정하고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도체의 기전력이 유도되는데요. 이를 운동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에 보인 길이 L인 고립된 직선 도체가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도체가 어떤 외력을 받아
등속도로 자기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장 내 입자 모형으로부터 도체 내에 있는 전자는 길이 L 방향을 따라 벡터 V와 벡터 V 모두의 수직인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힘의 영향을 받아 전자들은 도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쌓이게 되고 위쪽에는 R자 양전하가 남게 되며 이런 전하 분리로 인하여 전기장 E가 도체 내부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또한 전기장 내의 입자 모형으로도 기술되는데요. 도체 양끝 사이에는 전자가 받는 아래 방향의 자기력 QVB와 위 방향 전기력 QE가 평행이 될 때까지 이 전하들은 양끝으로 계속 모이게 되겠습니다. 평행일 때 전자들은 평형 상태 입자 모형으로 기술되며 즉 다음의 수학적 표현을 만족하겠습니다. 도체에 형성된 전기장의 크기는 도체 양단의 전이차와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평형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도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도체 위쪽은 아래쪽보다 높은 전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도체가 균일한 자기장 내를 움직이는 동안 도체 양끝의 전이차는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만약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이차의 극성도 반대로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흥미로운 경우는 운동하는 도체가 닫힌 회로의 일부로 구성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고정된 두 평형 도체 레일을 따라 미끄러져 움직이는 길이 L인 도체 막대로 구성된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도체 막대의 저항은 0이고 회로에 고정된 부분의 저항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균일하고 일정한 자기장 B가 회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데요. 외력의 영향으로 막대가 벡터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막대 내의 전자들은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막대 내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겠습니다. 그 결과 움직이는 도체 양끝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겠으며 이 경우 닫힌 도체 경로로 인해 움직이는 막대는 다음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기전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겠습니다. 회로의 어느 곳에든지 전자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 I를 만듦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림에서 막대가 이동함에 따라 회로의 넓이가 변하기 때문에 회로를 통과하는 자석이 변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상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막대의 위치면 회로가 만드는 넓이는 L과 X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넓이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X가 dt분의 dx, 즉 막대의 속력 V의 비율로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을 사용하여 유도 기전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로의 저항이 R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힘 모형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막대에 유도되는 운동 기전력을 구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여 힘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력에 의해 두 도체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는 도체 막대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회로에 연결된 전지가 없는데 과연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도체 막대는 크기가 같은 두 힘 외력과 자기력이 같은 조건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평형 상태의 입자로 모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막대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이동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전자들에 작용하는 자기력 FB의 반대 방향으로 외력이 막대에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외력이 한 일이 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저항기를 따뜻하게 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설명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수식들을 유도하는 과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과 자기손석의 변화가 서로 반대부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성에 관해 렌츠의 법칙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다음의 물리적 해석이 따릅니다. 즉, 유도 전류는 회로를 통과하는 원래의 자기손속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의 결과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초록색 가위표로 나타낸 균일한 자기장 내에 놓인 두 평행 레일의 위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도체 막대의 예로 돌아가서 렌즈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닫힌 회로의 넓이가 늘어나므로 닫힌 회로로 둘러싸인 부분을 통과하는 자기손속은 시간에 대해 증가하겠습니다. 회로에서 유도 전류는 외부 자기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함을 렌즈의 법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외부 자기장에 의한 자기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로에서 유도 전류는 이 변화를 막으려는 회로로 둘러싸인 넓이에서 화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회로고리의 유도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다음 그림과 같이 막대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닫힌 회로로 둘러싸인 부분을 통과하는 외부 자기손속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장이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기장 또한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유도 전류는 닫힌 회로로 둘러싸인 부분을 통과하는 원래 자기손속을 유지하려고 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에너지 보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를 오른쪽으로 살짝 밀었다고 하면 앞에서 이 운동은 닫힌 회로에 시계 반대 방향의 전류를 발생시킴을 배웠고, 만약 전류가 시계 방향이라면 이 경우 막대에는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막대에 적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힘은 막대를 가속시켜 속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따라서 닫힌 회로로 둘러싸인 부분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도 전류는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자기력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또 유도 전류가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 효과는 에너지의 공급 없이 개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반응은 분명히 모든 경험과 모순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고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기장의 변화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손속을 변화시킵니다.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에 따르면 이 손속의 변화는 고리에 기전력을 발생시키고, 기전력이 고리에 전류를 발생시키며 고리 내 전기장에 의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 고리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장을 여러 지점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전기장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체고리가 없다면 고리 둘레를 도는 전하도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고리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단순히 전기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기장이 존재하기 위해 고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기장은 순전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형태의 전기장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간의 두 지점 사이 전이차는 두 지점 사이를 연결한 경로를 따라 전기장과 작은 변이의 스칼라 곱을 선적분한 것과 같음을 학습하였습니다. 이 개념을 도체고리 둘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리 둘레의 전이차는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고리에 유도된 기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전력에 대한 적분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식이 패러데이 법칙의 일반형인데요. 이는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앙페르 법칙의 일반적인 표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는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전자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맥스웰 방정식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이들 모든 식과 추가적으로 중요한 식들을 모아놓은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방금 유도한 수식을 이용하여 그림에서와 같이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발생한 전기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장은 고리의 모든 지점에서 접선 벡터에 평행하기 때문에 스칼라 곱은 단순히 전기장 E와 단위 변이 요소 ds의 곱으로 표현되겠으며, 자기장은 균일하기 때문에
고리의 대칭성에 의해 고리의 모든 지점에서의 전기장 E도 항상 같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주어지면 이 식을 이용해서 유도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작동시키는 비상 손전등이나 라디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기기의 내부에는 손으로 돌리는 에너지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다음 그림에 있는 직류 발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 내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기장 내에서 외력에 의해 회전하는 도성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성고리가 회전하면서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 고리의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고리의 끝부분은 정류자라고 불리는 분할링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분할링은 고리와 같이 회전하겠습니다. 정류자에 접촉해서 고정되어 있는 금속 브러쉬는 발전기의 출력 단자로 작동하는 정류자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 구조에서 출력 전압은 항상 같은 극성을 가지고 진동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링의 접점이 반 사이클마다 역할을 반대로 바꾸며 동시에 유도 기전력의 극성도 반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할링의 극성은 출력 전압의 극성과 항상 같겠습니다. 펄스 형태의 직류 전류는 사용하기에 대부분 부적당합니다. 더 고른 진류 전류를 얻기 위해 상용 직류 발전기들은 많은 코일을 사용하고 다양한 코일에서 나오는 사인 파동의 위상이 달라지도록 정류자를 배치합니다. 이 파동들이 중첩되면 직류 출력의 진폭은 거의 변동이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류 발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교류 발전기도 자기장 내에서 외력에 의해 회전하는 도성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리의 끝은 고리와 함께 회전하는 두 개의 분할링에 연결되어 있으며 분할링에 접촉해서 고정되어 있는 금속 브러쉬는 발전기의 출력 단자 역할을 하는 분할링과 외부 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성고리가 한 번 감겨 있는 대신 n번 감겨 있으며 모두 같은 넓이 A이고 일정한 각속력 오메가로 자기장 내를 회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기장과 코일면의 법선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시간이 t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일의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전력이 시간에 대해 사인형으로 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전동기는 전기로 에너지를 받아 일로 내보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동기는 본질적으로 역으로 작동하는 발전기이며 코일이 회전하여 전류를 발생하는 대신 전지에서 코일로 전류가 공급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돌림힘이 작용하여 회전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전동기에 회전하는 코일에 어떤 외부 장치를 연결하여 역학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일이 자기장 내에서 회전하면 변하는 자기 손속이 코일의 기전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렌츠의 법칙에 의해 이 유도 기전력은 항상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렌츠의 법칙에 위배되겠습니다. 역기전력이라는 말은 공급되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성질이 있는 기전력을 가리킵니다.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전압은 공급 전압과 역기전력 사이의 차이와 같기 때문에 회전하는 코일의 전류는 역기전력에 의해 제한되겠습니다. 전동기의 전원이 켜지는 처음에는 역기전력이 없기 때문에 코일의 저항에만 제한받게 되어 전류는 매우 많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코일이 회전함에 따라 유도되는 역기전력은 코일의 속력에 따라 증가하고 공급 전압에 대항하여 코일의 전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만약 역학적인 부하 없이 전동기가 작동하게 되면 역기전력은 내부 에너지와 마찰로 인한 손실을 넘어서기에 딱 맞는 크기로 전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만일 전동기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매우 큰 부하를 걸어 정지시키면 역기전력이 부족하여 전동기의 도선에 위험할 만큼 높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기전력과 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해 도선 거리에 유도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막대 끝에 매달린 금속판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속판은 반지름이 다양한 많은 동심원의 전도고리의 집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금속 조각에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회전하는 전류가 유도되며, 이 현상은 그림에서처럼 금속판을 자기장 속에서 앞뒤로 흔들리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판이 자기장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변하는 자기선속이 금속판의 기전력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는 금속판 내의 자유전자들을 움직여 소용돌이치는 맴돌이 전류를 일으키게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렌치의 법칙에 따라 맴돌이 전류는 전류를 발생시키게끔 하는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흐르며, 이런 이유로 맴돌이 전류는 외부 자기장의 자극에 반발하는 유효 자극을 금속판에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금속판의 운동을 방해하는 반발력이 생기며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B가 있는 다음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유도되는 맴돌이 전류는 금속판이 위치 1에서 자기장 속으로 들어갈 때 식의 반대 방향이 되는데요. 이것은 금속판을 통과하는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외부 자기선속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렌치의 법칙에 의해 유도 전류는 화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금속판이 자기장을 벗어나는 위치 2에서는 그 반대가 되며 맴돌이 전류는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유도되는 맴돌이 전류는 금속판이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항상 자기적 저항력 FB를 만들기 때문에 금속판은 결국 정지하게 되겠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금속판에 가는 긴 틈을 내면 금속판 내 수많은 도체고리 또한 연결이 끊어지게 되므로 맴돌이 전류와 그로 인한 저항력 또한 크게 감소하겠습니다. 지하철과 고속주행 차량의 많은 제동장치는 전자기 유도와 맴돌이 전류를 이용합니다. 열차에 부착된 전 자석은 강철 레일 가까이에 배치되는데요. 제동장치는 전 자석에 큰 전류가 흐를 때 작동하며 자석과 레일의 상대적인 운동이 레일에 맴돌이 전류를 만들게 되고, 이 전류의 방향은 움직이는 열차에 저항력을 일으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맴돌이 전류는 열차가 감속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되고 제동 효과는 훨씬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전동 공구는 장치를 끌 때 빠르게 회전하는 날을 정지시키기 위해 맴돌이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실험은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6강 전하와 전기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지전하는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만약 전하가 움직이면 전하 부근의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해야만 하겠는데요. 이 움직이는 전하가 바로 전류이고, 전류는 공간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19강 자기장의 원천 강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실험 결과는 그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도선 내에 전기장을 유도하고, 이 유도 전기장에 의해서 도선 내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막대 끝에 매달린 금속판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속판은 반지름이 다양한 많은 동심원의 전도고리의 집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금속 조각에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회전하는 전류가 유도되며, 이 현상은 그림에서처럼 금속판을 자기장 속에서 앞뒤로 흔들리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판이 자기장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변하는 자기선속이 금속판의 기전력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는 금속판 내의 자유전자들을 움직여 소용돌이치는 맴돌이 전류를 일으키게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석이 고리를 향하거나 멀어질 때 고리에 전류가 유도됨을 보이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선고리에 유도된 기전력은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손 속에 시간 변화율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패러데이 법칙의 몇 가지 응용도 살펴보았으니 코일의 기전력을 유도하는 몇몇 문제들은 개별적인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0강 패러데이 법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